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소화기내과 최기돈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이렇게 직접 만나 뵙고 이렇게 내시경 치료에 대해서 소개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외래에서 설명드리는 것, 외래에서는 이게 시간이 촉박해서 조금 자세히 설명드리기가 어려웠는데 조금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박영수 교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지만 위는 이렇게 이제 주머니 모양으로 생겼고요. 음식을 먹으면 밥이 이제 식도로 내려가서 위를 거쳐서 이렇게 소장으로 내려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요 위 벽을 조금 확대해서 보면 앞서 말씀하신 대로 점막층, 점막 하층, 근육층, 장막층 이렇게 여러 가지 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위액을 분비하는 위샘, 위선이 있는데 위암은 요 위샘에서 생깁니다. 즉 위 표면에서 생겨서 점점 진행을 하면은 좀 깊이 들어가서 근육층, 장막층으로 이렇게 침범을 하게 됩니다. 또 앞서 강의에서 이제 림프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암이 발생할 경우에 암 세포가 전이가 되는 통로의 역할을 하는 게 위 주변 림프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암이 얼마나 깊이 침윤을 했는지 또 암이 림프절로 전이가 됐는지가 예후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위암은 위 표면에 있는 점막층에서 생겨서 점막층하고 점막 하층까지만 가 있는 위암을 조기위암이라고 부릅니다. 또 조금 더 진행을 해서 이렇게 근육층 이하로 또 장막층까지 침범한 것을 진행성 위암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게 지금 내시경 사진을 저희가 준비를 해왔는데요. 지금 이 부분에 주변하고 이렇게 구별이 잘 안 될 정도로 아주 편편하게 있는 부분, 또 이 부분 이렇게 궤양을 만들고 이렇게 아물어 있는 부분이 조기위암의 내시경 소견입니다. 그래서 이게 주의를 기울여서 관찰하지 않으면 아주 초기에 있는 경우는 놓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진행성 위암은 이게 조금 자라서 덩어리를 만들게 되고 이렇게 큰 궤양처럼 되게 되는 형태의 진행성 위암을 내시경 사진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진행성 위암 중에서 이렇게 표면에 생겨서 아래쪽으로 제가 내려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주로 표면으로 퍼지는 게 아니라 표면은 비교적 정상이고 깊숙하게 자라는 종류의 진행성 위암이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진행성 위암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상태에서 내시경으로 봤을 때 정상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내시경을 받았지만 진행성 위암으로 발견이 되게 되는 경우도 있는 조금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종류의 진행성 위암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암으로 내시경에서 이렇게 진단이 되시게 되면 이제 CT 검사를 하는데요. CT 검사는 다른 장기, 예를 들면 간이라든지 폐로 전이가 됐는지 확인을 하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검사가 되겠고요. 또 일부 위암 중에서 일부는 내시경 끝에 초음파가 달려 있는 조금 특수한 내시경이 있는데요. 이런 초음파 내시경을 하게 되면 암의 깊이를 조금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서 이거를 내시경 치료를 할지 수술 치료를 할지 구별을 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검사들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암의 진단과 치료는 저희 소화기내과, 병리과, 또 수술을 진행하는 외과, 또 항암 화학요법을 시행하는 종양내과, 또 CT나 여러 가지 영상 판독을 해주시는 영상의학과 여러 팀들이 저희가 위암팀에서 협진을 통해서 정확히 진단하고 치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강의에서 말씀 들으신 대로 위암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치료는 외과적인 수술이 되겠고요. 그 조기 위암 중에서 일부의 경우에 내시경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시간에 주로 내시경 치료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시경 치료는 갈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암이라고 생각을 하면 위를 절제하는 것이 아니고
위암과 그 주변을 포함해서 그 주변만 내시경으로 절제를 하는 치료입니다. 치료를 하고 나서도 위가 그대로 보존이 되기 때문에 그 소화 기능이 잘 유지가 되고 그 합병증이 적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치료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외래에서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게 과연 내시경으로 치료가 가능한지를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조기 위암 중에서 일부만 내시경으로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시경 치료의 대상은 조기 위암 중에서 앞서 말씀드린 림프절 전이가 없고 내시경으로 깨끗하게 도려낼 수 있는 그러한 병변만 내시경으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림프절 전이는 CT를 찍어서 확인을 할 수도 있지만 그 외에도 얼마나 크기가 큰지, 그다음에 얼마나 깊이 침범을 했는지, 또 내시경으로 봤을 때 궤양이 있는지, 그리고 조직 검사를 했을 때 분화도라고 저희가 설명을 드리는데 암세포의 모양이 원래 정상적인 위 조직을 얼마나 닮았는지를 가지고 저희가 분화도를 평가를 하는데요. 이런 조건을 다 만족을 해야 내시경으로 잘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외래에서 저희에게 질문 주시는 것 중에 병변의 이제 위치에 따라서 과연 내시경 치료가 달라지느냐를 문의해 주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잘 내시경으로 절제가 가능한 위치라면 위치가 어느 위치에 있든지 내시경으로 치료가 안 되는 위치는 없습니다. 그래서 위치보다는 이런 크기나 깊이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내시경 사진 2장 중에 이 왼쪽에 있는 사진은 내시경 치료의 대상이 되지만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조기 위암이지만 이런 경우에는 깊이가 깊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내시경 치료의 대상이 아니고 외과적인 위 절제로 치료를 해야 되는 그러한 조기 위암이 되겠습니다. 내시경으로 치료하는 방법을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내시경으로 이렇게 절제를 하는 방법이 이제 제일 많이 하는 방법이고요. 또 레이저 같은 걸로 이렇게 지지는 방법, 저희가 의학용어로 소작이라고 그러는데 태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크가지 2가지 방법이 있는데 내시경으로 태우게 되면 이 암이 깨끗하게 잘 치료가 됐는지 정확하게 판단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내시경 레이저로 태우는 방법보다는 내시경으로 절제하는, 즉 도려내는 방법을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내시경으로 절제하는 방법은 점막 절제술이라는 방법과 점막하 박리술 ESD라는 방법이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ESD라는 방법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이제 표준적인 위암 내시경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점막 절제술이란 EMR이라는 방법은 이런 점막 하층에 생리식염수를 주입해서 이 위암을 이렇게 부풀려서 띄웁니다. 띄운 다음에 이렇게 올가미를 사용을 해서 이 위암을 절제를 하는 방법입니다. 이 EMR이라는 방법은 굉장히 쉽고 비교적 간단하고 합병증도 적은 장점이 있는데요. 단점은 이 올가미에 들어갈 수 있는 작은 크기의 병변만 잘라낼 수가 있습니다. 크기가 큰 병변을 EMR 방법으로 자르게 되면 이 사진처럼 한 조각으로 못 자르고 이렇게 여러 조각으로 잘라야 되는데요. 이렇게 여러 조각으로 자르게 되면은 저희가 병리적으로 진단하기가 어렵고 또 이렇게 절제한 자리에서 재발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조각으로 자르는 방법은 위암에서는 비교적 잘 안 하고 이제 위암 전 단계 선종이나 이런 방법은 이런 여러 EMR 방법을 쓰지만 위암은 이제 ESD라는 방법을 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여러 조각으로 절제를 할수록 이게 재발이 흔해서 한 4분의 1까지도 재발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여러 조각으로 절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암 치료에 제일 많이 사용하는 ESD라는 방법을 좀 보여드릴 텐데요. 모식도로 보시면 이 빨간 부분이 이제 위암이다라고 하면 그 주변에 내시경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서 위암 부분을 포함해서 정상 조직을 포함해서 이렇게 절제를 하겠다 표시를 하고 점막 하층에 생리식염수를 주입을 해서 병변을 이렇게 띄우게 됩니다. 병변을 띄우고 병변 주변을 내시경 칼로 이렇게 포를 뜨는 것처럼 이렇게 절제를 하는 게
내시경 점막하 박리술 ESD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런 내시경으로 이렇게 시술을 하는데 사용되는 이제 여러 종류의 칼을 사용해서 이게 안전하게 절제할 수 있도록 이제 여러 종류의 칼이 개발돼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실제 사진입니다. 이 가운데 있는 부분이 이제 위암 부분이 되겠고, 위암 주변을 표시를 했고 점막하층에 생리식염수를 주입해서 이렇게 병변을 부풀린 다음에 이제 내시경 칼로 박리를 한 사진입니다. 이렇게 파란색으로 보이는 부분은 저희가 요 점막 하층을 잘 구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색소를 주입을 해서 이게 정상 조직하고 구별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이런 색소를 주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펴서 이제 앞서 강의에서 박영수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이런 병리 진단을 위해서 저희가 병리과로 보냅니다. 실제 시술 장면을 이게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위암은 그 12지장 쪽으로 넘어가는 유문 쪽에 위치한 위암이었는데요. 이 위암 주변에 이 정도까지를 절제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내시경 칼로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12지장 쪽으로 진입을 해서 이 위암이 12지장까지 이제 넘어가서 침범을 했기 때문에 12지장 쪽으로 내시경을 접근을 해서 이렇게 내시경 칼로 절제를 12지장 쪽부터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내시경 칼로 자르는 부분이 점막 하층이 되겠습니다. 점막 하층이고 그 밑에 보이는 부분이 근육층이 되겠는데요. 이제 다시 위쪽으로 넘어와서 이제 위쪽에서 위암을 내시경 칼로 절제를 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시술 시간은 병변이 얼마나 큰지 어디에 위치를 했는지에 따라서 다르기는 한데 보통 한 30분에서 60분 정도 이게 시술 시간이 걸리게 되고, 전신 마취를 해서 하는 경우는 아니고 보통 우리가 수면 내시경 할 때 사용하는 진정 방법으로 이렇게 내시경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병변의 크기가 크고 시술 시간이 오래 걸릴 거라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전신 마취를 하고 내시경 시술을 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점막하 박리술이라는 이름이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점막 하층을 내시경 칼로 박리를 한다 해서 이런 점막하 박리술 ESD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이제 뒤에 합병증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시술 중에 이렇게 보이는 출혈은 굉장히 흔하게 나타납니다. 흔하게 나타나서 지금 내시경으로 이렇게 출혈이 나올 때마다 이렇게 지혈을 하면서 진행을 하게 돼서 출혈로 인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내시경 시술이 끝나고 나는 출혈은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뒤에 그 합병증 부분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술이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데요. 마지막 남은 점막 하층까지 마지막으로 박리를 하고 시술을 종료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절제한 부분은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뭐 꼬매지는 않고요. 그 궤양으로 남게 되는데 이 궤양 부위는 보통 한두 달 후면은 새살이 다 차올라서 절제 부위가 이렇게 흉터처럼 새살이 돋아오르는 사진이 되겠습니다. 내시경 치료 후에는 절제한 조직을 다시 저희가 병리과로 보내서 검사를 한다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저희가 체크하는 항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뭐 림프관 침범, 침윤 깊이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다시 검사를 하는데요. 이 조건에 다 맞으면, 즉 완치 조건에 맞으면 추가 수술이 필요 없고 내시경 시술로 끝나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요거는 이제 실제로 저희가 이제 조직을 병리과로 보내서 병리과에서 이렇게 보고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게 점막에만 국한이 돼 있고, 그러니까 림프 맥관 침범이 없고 뭐 이런 조건에 다 맞아서 이제 완치 절제로 판정이 되면 더 이상의 치료는 필요 없고 내시경 치료로 끝나게 되는데, 이렇게 조건에 잘 맞으면 내시경으로 치료한 경우 또 외과적으로 수술 치료를 한 경우 효과가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재발률이
수술로 치료한 경우랑 내시경 치료한 경우가 저희가 같다라는 것들을 저희 병원에서 연구를 해서 이제 보고를 한 자료이고요. 근데 완치 조건에 맞지 않으면, 예를 들면 림프관 침범이 있거나 뭐 침윤 깊이가 깊은 점막 하층까지 침범을 해 있거나 이렇게 되면 재발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추가적인 외과 수술이 필요하게 됩니다. 병변의 위치에 따라서 위아전절제술 또 위전절제술을 시행을 하시게 될 텐데, 이거는 뒤에 외과에서 강의를 더 해주실 겁니다. 추가 수술을 하는 이유는 암이 남아있을 가능성보다는 재발 위험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림프혈관 침범이 있으면 보고에 따라서는 한 4분의 1에서 재발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깊은 점막 하층까지 침범이 되면 한 10%에서 재발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꼭 추가 수술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절제한 조직을 다시 검사를 해서 조건에 다 맞는 완치 절제가 되면 위절제 수술하고 동일한 치료 효과를 가질 수 있고, 이런 비완치 절제가 되면은 이런 경우가 한 10분 중에 한두 분, 한 10에서 20% 정도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추가 위절제술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시경 기술이 발달을 많이 하고, 또 이제 고령화가 되고 동반 질환이 많아지면서 수술하시기에 위험한 분들이 많아지고 해서 내시경 치료가 지금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설명을 드리는 것 중에 이제 내시경 치료의 합병증 중에서 제일 흔한 것들이 출혈인데요. 아까 사진에서 보여드렸듯이 내시경 시술 중에 나오는 출혈은 저희가 대부분 내시경으로 지혈이 가능한데, 내시경 시술이 끝나고 나는 출혈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한 4% 정도는 내시경 시술을 마치고 출혈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는 조금 임상적으로 중요합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심장 문제가 있으셔서 아스피린을 포함해서 항응고제, 항혈전제를 드시는 분들은 이런 출혈이 조금 더 흔한 걸로 돼 있고, 또 투석을 하시거나 간이 안 좋으신 분들, 간경변이 있거나 그런 분들은 이런 출혈이 조금 더 흔하기 때문에 시술 후에, 특히 한 시술 후 2주에서 4주까지는 이런 출혈이 없는지 유의해서 살펴야 합니다.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또 이제 천공도 드물게 발생을 합니다. 지금 이 사진은 천공이 발생한 사진인데요. 시술 중에 천공이 발생을 했더라도 크기가 크지 않으면 이런 내시경 봉합 도구를 사용해서 꼬맬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기술적인 방법들이 사용이 될 수가 있는데, 하지만 천공이 너무 크기가 커서 내시경으로 봉합이 안 되거나, 또 위에서는 드물기는 하지만 시술 끝나고 나서 뒤늦게 천공이 생기는 경우에는 외과적으로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아주 드물지만 있을 수가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동의를 받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천공이 발생해도 대부분은 내시경으로 이렇게 봉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내시경 시술하고 나서 재발이 얼마나 흔한가도 이제 외래에서 이제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요. 이게 재발은 잘라낸 자리에서 재발을 하는 이제 국소 재발이라고 그러고, 이제 남은 위에서 새로 생기는 거를 저희가 이시성 병소라고 하는 게 있고, 또 위 밖에 주변 림프절에서 재발을 할 수도 있고, 또 간이나 폐나 또 복막 등에서 재발을 하는 경우는 이제 원격전이라고 하는데, 이제 제일 흔한 거는 다른 부분에서 새로 생기는 경우가 제일 흔합니다. 이런 이시성 병소는 크기가 크거나 그렇지 않으면 또 내시경으로 제거가 가능한데요. 이런 위 주변 림프절에서 재발이 되는 경우는 이제 추가적인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고, 간이나 폐로 원격 전이한 경우는 이제 항암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드물기는 하지만 그 발생할 수가 있어서 정기적으로 저희가 내시경 검사, CT 검사 등을 통해서 재발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이시성 병소, 다른 부분에서 새로 생기는 게 굉장히 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1년에 한 2% 정도가 새로운 병소가 발생을 할 수 있어서 정기적으로 내시경 검사를 꼭 하셔야 됩니다. 또 저희가 강조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헬리코박터 균이 있으면 또 그 균이 있는 경우 헬리코박터를 치료하면은 이시성 위암의 발생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내시경 절제술을 하고 헬리코박터 균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가 헬리코박터 균을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시경 시술을 했더라도 이런 재발을 빨리 발견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꼭 검사를 해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또 이제 내시경 치료 후에 이제 밥을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를 또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요. 시술 후에 일주일 정도는 그 잘라낸 자리에 자극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부드러운 죽을 권해드리고 있고요. 이후에는 이제 정상적인 식사가 가능합니다. 또 이제 위암의 재발을 줄이기 위해서는 음식을 짜게 먹지 않고 탄 음식을 먹지 않고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먹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역시 금연이 가장 중요한 그 위암 재발을 줄이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